뭐야, 동면대 꽃게가 나와. 야, 뭐냐 이거? 이거 고성이에요, 고성. 야, 고성인데 꽃게가 나옵니다. 와, 수온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스킨 해루질 2명 입수하려고 신고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다 착용하고 계시죠? 네네, 법적인 내용 다 숙지하고 있고요. 레저 활동이 네. 해수욕장 기간에는 금지거든요. 해수욕장 쪽에 네네. 수상 레저, 수중 레저가 금지가 되거든요. 오늘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은 네네. 제 17조에 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 구역과 수상 레저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투비입니다. 저는 마지막 강원도 해루질을 하러 왔습니다. 저번 영상이랑 커뮤니티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26일 금요일부터 강원도 해루질이 제한이 됩니다. 이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물고기류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어패류랑 문어까지도 이제 포획이 금지가 됐고요. 완전 금지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섭을 따러 강원도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0분 정도 됐는데 이제 들어가서 놀다 보면은 금방 해가 질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해루질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해경에 전화를 해서 어디로 입수를 하고 몇 명이 입수를 한다, 법적인 내용을 잘 숙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해경에 신고를 한 상태고요. 제가 커뮤니티에 남겨드렸듯이 현존한 해루질 제한이 아니고 마리수나 키로수 제한 같은 걸 걸어주고 주먹이나 금지체장, 양식 품목들을 건드리는 그런 불법 해루질러들이나 그런 마리수, 키로수 제한을 지키지 않는 그런 해루질러들에게는 벌금을 좀 과도하게 때려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개 말고는 양식할 수 없는 그런 품목들까지 전부 금지가 되는 상태라서 아쉽습니다. 물이 완전 장판입니다.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해루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와, 물이 찹니다. 야, 물 엄청 차요. 이제 입수하는데 바로 밑에 해파리 너무나 엄청 많아요. 이제 입수를 하려고 핀을 신었는데 바로 밑으로 해파리 사체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 전역에 수온이 많이 올라서 해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도 숫자수가 정말 많은가 봅니다. 해파리를 한 마리 구경하고 너무나도 예쁜 강원도 바닷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물이 별로 차지 않을 것 같아서 수트를 입지 말아볼까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수트를 입고 들어왔는데 물이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오늘은 섭을 잡기 위해서 복장갑을 끼고 왔습니다. 근데 바로 앞으로 섭 껍데기가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얼른 손으로 집어 카메라에 한번 담아봅니다. 오늘 목표물이 이 녀석인데 과연 섭 군락지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바로 앞으로 해파리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해파리는 독성을 가진 녀석들도 많고 각종 어패류들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때문에 어업 활동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에 피서객들까지도 해파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따뜻한 여름바다에 들어오실 땐 꼭 래시가드라도 착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명을 하면서 쭉 구경을 하는데 몸이 자꾸 뜨려고 해서 공기를 밖으로 내뿜어 부력을 조절해봅니다. 근데 바로 앞으로 골뱅이가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역시 골뱅이는 서해에 동해할 거 없이 개체수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 강원도 해루질 제한 개정안에 골뱅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앞으로도 골뱅이는 계속해서 채취가 가능합니다. 골뱅이를 한 마리 잡고 앞을 보는데 한 마리가 바로 또 나오더라고요. 연속으로 2마리를 잡아서 올라와 줍니다. 동해 골뱅이는 서해와 다르게 뼈를 머금고 있지 않아서 서해 골뱅이처럼 신경을 써서 깨끗이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수심 뭐야? 수심 너무 낮은데? 동해인데 완전 서해 같아요. 수심 너무 낮아. 처음에 입수를 해서 수심이 한 1~2m 나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수심이 낮은 구간이 있는 거예요. 수심 낮은 구간을 지나 깊은 곳까지 피닝을 해서 쭉 나가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밑으로 정말 신기한 생물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동해에서 꽃게가 보이더라고요. 꽃게가 부산까지는 나온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아니 여기는 강원도에서도 최북단 고성이거든요. 수온이 가장 낮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 고성인데 꽃게가 나오다니 정말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동면대 꽃게가 나와. 야, 뭐냐 이거? 이거 고성이에요, 고성. 야, 고성인데 꽃게가 나옵니다. 수온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고성에서 꽃게 처음 봅니다. 고성에서 꽃게를 만난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건 지금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꽃게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해가 진 후에 많이 출몰을 하는데 아직은 일몰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꽃게가 이렇게 보이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수심 4~5m권에서 자명을 하니 빛이 조금씩 부족하기 시작해 랜턴을 켜고 이곳저곳 한번 살펴봅니다.
아무래도 모래지형으로 입수를 했다 보니 골뱅이와 꽃게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꽃게를 만난 게 정말 신기했지만 얼른 돌지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버디가 이미 수중 속 큰 돌을 하나 발견하고 이곳저곳 살피고 있더라고요. 이 수중 여에는 섭이 붙어 있을까요? 잠수를 해가며 구석구석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바닥에서 뭔가를 집어드는 버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이즈가 정말 좋은 섭 껍데기더라고요. 진짜 이런 수중 여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포인트였어서 다른 돌바위들도 구석구석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예쁜 치어들이 아주 사이좋게 때를 지어 놀고 있더라고요. 멋진 수중여와 어우러진 귀여운 물고기들이 너무 예뻐서 살살 따라가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주 이 포인트 근방에 있는 수중여들은 전부 다 뒤진 것 같아요. 겨우겨우 섭이 있는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아주 깊은 포인트도 아니었고 수중 밖으로 돌출된 수중여였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리 크진 않더라고요. 서둘러 안쪽에 있는 다른 돌바위 포인트로 이동을 해봅니다. 다행히도 옆에 있는 수중여에도 섭들이 간간히 붙어있더라고요. 사이즈가 제법 큰 녀석들도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섭은 이렇게 돌렸다는 맛이 있지만 사실 어구를 쓰지 않으면 손으로 돌렸다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거기다 위에서 파도가 치는 경우에는 몸이 계속 휩쓸리기 때문에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면 위에 둥둥 떠서 두 마리를 잡아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로 앞으로 섭이 또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바로 몸을 살짝 낮춰 손으로 움켜잡고 공략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돌 사이에 박힌 녀석이라 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갈고리를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옆으로 가리비가 또 한 마리 보이길래 손으로 똑 떼서 위로 올라와 줍니다. 자연산 가리비는 이렇게 해각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나이스 개차. 사실 오늘 입수 전에 해경에게 신고할 때 들어가려고 했던 포인트가 섭이 정말 많은 섭 군락지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해수욕장을 가로질러서 입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펜스를 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쪽으로 입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섭을 딸 수 있는 마지막 해루질이라 큰 사이즈의 섭 좀 따가려고 했는데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의 섭도 정말 만족입니다. 섭을 좀 따다 보니 바로 밑으로 소라꽃이 보이더라고요. 얼른 잠수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 소라꽃이 아닌 갱꽃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갱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더라고요. 서해에도 정말 많은 갱인데 동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갱들은 펄펄 삶아서 이쑤시개를 쏙 뽑아 먹으며 소라 맛이 정말 똑같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섭을 한 마리 발견하고 국장갑으로 열심히 한번 돌려봅니다. 나이스 개차. 갈고리로 딴 섭이 돌틈의 사이에 빠져 얼른 구출해봅니다. 사이즈가 완전 좋진 않아도 개체수는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엔 한 번 더 가리비가 눈에 들어와 얼른 손으로 한번 떼줍니다. 제가 지금 랜턴을 켜서 중심 부분만 밝아 보이는데 해가 완전 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쪽이다 보니 좀 어두워서 랜턴을 켜고 해루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버디가 뭐를 하고 있나 버디 쪽으로 핀을 치고 나가봤는데 큰 돌바위와 사랑이에 빠져있더라고요. 저처럼 돌 사이사이에 붙은 섭들을 손으로 열심히 돌려 캐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수중여 아래쪽에 빨간 비단번개가 붙어있는 거예요. 손으로 얼른 잡아 양옆으로 살살 비틀어줍니다. 번개 몸통 부분에 너무 힘을 주면 번개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살살 달래가면서 바위와 달라붙은 미끼둥이 떨어지도록 잘 채취해야 합니다. 이번엔 포인트를 조금 이동해 테트라 쪽을 살펴보는데 감태나 다시마처럼 발줄 위에 해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 머리카락처럼 얼마나 길게 늘어져 있는지 버디 없이 혼자 입수했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바다에서 이 갈줄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머리카락 같은 갈줄을 구경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독성이 아주 강한 노무라 입기 해파리가 보이더라고요. 이 녀석은 한여름철에 피서객을 많이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유해 생물입니다. 또한 이 해파리의 먹잇감이 어류의 알이나 플랑크톤을 잡아먹기 때문에 어류 자원 감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테트라에 바위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살짝 벌어진 틈을 이용해 갈고리를 집어넣고 강하게 한번 당겨봅니다. 안쪽에 바위굴이 정말 실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손으로 바로 떼서 즉석에서 바로 먹어보려 했는데 바위굴을 집는 순간 물컹하며 바로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바위굴이었나봐요.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어서 수산물 섭취에 조심해야겠습니다. 테트라 쪽 구경을 마치고 다시 버디에게로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사이즈 좋은 골뱅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까 그 돌지형으로 가려면 이런 모래사장을 쭉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해가 지니 역시나 꽃게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진짜 강원도 고성에서 꽃게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직은 꽃게가 금어기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채취는 할 수 없지만 너무 신기해서 카메라에 한번 담아봅니다. 보통 꽃게는 시야가 좋지 않은 서해 뻘물에서 힘겹게 잠수를 하며 잡아야 하는데 지금 수심이 4m권인데도 바닥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사이즈가 좋은 꽃게가 밑에 있길래 바로 한 번 더 내려가 보는데요. 와, 사이즈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금어기가 끝나면 서해가 아닌 동해로 꽃게를 잡으러 와야겠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어패류와 문어까지 포획 금지가 된 상태인데 꽃게까지 증식을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또 문어처럼 꽃게 몇 마리 풀어주고 꽃게 종폐 사업한다는 소리는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번 더 바로 밑으로 꽃게가 한 마리 보이길래 잠수를 해서 내려가니 이 녀석이 해파리를 먹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 녀석인지. 해파리의 천적은 쥐치나 거북이라고 하는데 꽃게 개체수도 동해에서 정말 많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이 녀석은 맛있는 식사 중이어서 손으로 건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근데 이때 정말 신기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뭐야, 트럼펫빛이야?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의 이름은 청대치라고 합니다. 아열대 지방에서 서식하는 녀석들인데 수온이 많이 올라가니 강원도 고성에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오늘 꽃게도 보고 청대치도 보고 요즘 동해에 상어도 많이 출몰한다고 하니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페트라 구경을 하고 돌아오니 해가 완전 졌더라고요. 버디는 계속해서 섭을 따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출수 시간이 다 돼가서 채우지 못한 조가망을 계속해서 채워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수중 속으로 돌바위들이 여러 개 보여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돌바위 우측으로 돌아보니 멍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멍게들인지 사이즈가 정말 귀여웠습니다. 작은 멍게들을 손으로 구경만 하고 옆에 붙어있는 섭을 열심히 한번 돌려봅니다. 떨어지라고. 언제 또 이 손으로 섭 따는 맛을 느껴볼 수 있을지 마지막 섭 페루지를 열심히 한번 해봅니다. 이번엔 바로 밑으로 고기를 쏙 내밀고 있는 섭을 갈고리로 휙 끊어 밑으로 떨어뜨려줍니다. 떨어진 섭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잠수를 해줍니다. 이제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물질을 거의 2시간 가까이 해서 너무 이제 힘이 들더라고요. 섭 개체수도 많지 않았고 유튜브 영상도 찍으러 이곳저곳 돌아다니니 조가망을 거의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강원도 물에 몸을 담그기만 한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밑에 박하지가 한 마리 있길래 손으로 쓱 잡아 올라오니 꽉 찬 알을 뺀 외포란이더라고요. 그대로 집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이번엔 우리의 적 아무르 불가사리가 떡하니 떨어져 있더라고요. 나잡아가소 하고 대자로 뻗어 있길래 손으로 쓱 잡아 위로 올라옵니다. 고개를 돌리니 또 다른 2마리가 사이좋게 나잡아가소 소리치길래 얘네도 함께 들고 올라와 조가망에 살포시 넣어줍니다. 너넨 나랑 같이 나가자. 갈까? 버렸어? 아니 아까 그대로야. 저는 이날 살짝 추웠거든요. 버디를 꼬셔서 겨우겨우 밖으로 나가봅니다. 오늘도 해루질 너무 재밌게 마쳤고요. 강원도 마지막 해루질은 아니고 이제 물고기랑 무늬오징어 같은 거는 해루질이 막힌 건 아니니까 다음에는 뜰채를 가지고 물고기랑 무늬오징어 잡으러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